자, 교수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제 성적표가 어떠한지 이게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의 그 미래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결정한 지도자를 결정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네, 혹시 이사장님도 보셨을 것 같지만은 그 네, 미국의 정치 평론 평론 많이 하는 더 힐이라는 언론이 있죠. 네, 더 힐이라고요. 여기에 예, 이제 그러니까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홈페이지 그냥 전면에 첫 화면에 네. 두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 윤석열하고 이재명. 예. 어, 거기 나왔는데 뭐냐면은 아주 정확하게 저는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아마추어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모하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교 정책에 있어서도 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요. 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이제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결론 부분만 제가 이제 지금 간단히 간추린 건데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이제 평가로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창피한 게요. 음, 창피한 게 어쨌든 간에 지금 제1야당의 후보가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롱거리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음, 이건 국민들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네, 지지층들도요. 예,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요. 저는 그래서 이 국민들도 그러니까는 이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음, 국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요. 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사실 그러니까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객관적인 지표를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음, 2018년부터 2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수장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좀 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당신은 그러니까는 경제 성적표 보니까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중간까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했는데 2021년은 아직 이제 그러니까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방별로 그러니까는 저희 GDP라는 게 이제 통계청에서도 한국에서도 산출을 합니다. 네, 산출을 하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음, 9.6%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그 기간에 대한민국의 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4.2%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 거예요. 음, 두 배가.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광역 지자체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 이런 마이너스 2.9%, 네, 경상남도도 마이너스 1.6% 이렇게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네, 경기도, 그럼 사람들이 흔히 이제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경기도는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도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성장률이라고 해서 변화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 GDP가 크다고 해서 GDP 증가율이 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듣는 이제니까는 경제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일단은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장률의 밑바탕을 우리가 좀 이제 평가하는 데 속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경기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산 시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런 걸 빼고 중소기업의 역할에 한번 주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수출 구조가 2018년 전으로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었어요. 네, 평균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뭐냐면 2011년부터 18년하고 18년부터 21년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요. 네, 네,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그 앞기간 2011년부터 18년 동안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3배 이상이 그러니까 높아요. 아, 수출액 증가율이요. 김문수 남경필 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18년, 21년에는 근데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2배 이상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높단 말이에요. 이런 기간이었었어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면 중소기업을 보게 되면은 남경필 지사가 했을 때, 그러니까 2015년에서 16년 이 기간에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전체 사전 수출액 비중이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크게 증가시킨 게 이재명 후보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이 11.3%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도지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요. 근데 경기도는 14%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중소기업 중심의 그러니까는 그 성장을 했었다 경기도가.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인구 이런 얘기인데 인구는 이 기간 동안에 한 3.7% 증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가율이기 때문에 인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 지역별 소위 GDP라든가 지역별 그러니까는 이 중소기업의 어떤 역할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도정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예. 네. 이게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임 지사들의 성과를 뭐 이어받아서 잘 살리는 것도 뭐 그것도 업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아예 그 물줄기를 바꿔가지고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중소기업이 가장 고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잘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자리도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 지도자가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왜 국힘당에서 저게 모르겠습니까? 이거 얘기해봤자 꺼내봤자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니까 이거는 싹 이렇게 이걸 문제를 지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자기들이 뭐 불리하니까는. 네. 불리하니까는.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적어도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 속에서 네. 좀 내 삶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지도자가 이런 네.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네. 그것도 안 갖고 그러니까는 살기 힘들다 이렇게 투정하면 안 돼요 국민들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자를 뽑고 나서 그다음에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해야지. 실적이 좋은데 그러니까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그러니까는 네. 예? 평가를 그러니까는 이런 건 안 하고 주로 그러니까는 상대방들에게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가족사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예. 여기에 같이 국민들이 휘말리면은요. 네. 국민들은 그 순간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배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삶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 삶을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인줄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제발 좀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백으로서 경기도 경제를 튼실하게 가꿨던 이재명의 그 스펙을 주목해달라. 아니 하다못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조직을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정 낭비 없이 경제적으로 잘 꾸렸다. 뭐 이런 지표라도 있어야 비교 대조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만약에 권력을 맡긴다면은 아무런 어떤 그런 그 국정 운영 능력 검증 없이 그냥 맡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위임이 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 좀 현명하게 윤석열 후보 간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내놓는 정책들 보게 되면요. 예. 박근혜 때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요. 그럼 박근혜 때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박근혜 때 2016년에 최악이었었습니다. 예. 가구의 90% 이상이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다. 예. 2016년 4분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놓는 정책을 보면 제가 그래서 그쪽 캠프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네. 세상은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방송 토론 이렇게 하면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까막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근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는 정책을 가는 사람들이 박근혜 때를 똑같이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박근혜로 돌아가고 싶은지.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지사에서 보여준 이러한 그러니까 지도자를 그러니까 원할지를 네. 국민들이 그걸 잘못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그대로 국민들이 짊어져야 될 결과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